22개월 불가능합니다. 2026년 1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거절했습니다. 독일 지멘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소 5년 걸립니다. 기다리세요. 그런데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22개월이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 나라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던 곳입니다. 불산율 72%, 3세대 내 95%가 사라진다.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망한다면서 왜 샀을까요? 검증도 안 됐는데 왜 전량 구매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글이 줄을 섰습니다. 메타가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2개월 후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 나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배우고 싶습니다. 도대체 22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50년 폐허였던 그곳에서 2026년 기적이 탄생하기까지 할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이 손자 세대를 구하고 세계를 무릎 꿇린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미국 시애틀 아마존에서 32년간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온 엔지니어죠. 2026년 1월 11일 아침.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는데 동료 톰이 급히 다가왔어요. 밀러, 라디오 들었어? 무슨 방송? 머스크가 한국 얘기했어. 출산율 0.72, 3세대 내 95% 사라진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제 할아버지 로버트 밀러가 1950년 목숨 걸고 지킨 나라였죠. 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때 톰이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이것 봐. 더 이상한 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테슬라 XAI, 한국 가스터빈 5기 전량 구매. 2030년까지 추가 주문 불가. 잠깐만. 방금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 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왜 망한다면서 한국 제품을 전부 사?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납기 5년과 독일 지멘스 납기 4년 반을 제치고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 한국 기업은 22개월 안에 납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해외 수출 경험은 제로. 첫 해외 고객이 XAI다. 22개월 대 5년.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검증은 됐대. 그게 문제야. 첫 수출이래. 첫 수출을 머스크가.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댓글란을 훑어봤어요. 머스크 미쳤나? 검증도 안 된 데서? 한국 망한다면서 왜 한국 제품? 사키우키우키응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망한다고 해놓고 샀을까? 저는 책상 옆 선반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1950년 가을. 한국 인천 해변. 미 해병대 상사 계급장을 단 할아버지. 25살 청년의 모습.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상 마이너스 1996년 제임스 10살. 할아버지 집 거실 소파. 제임스, 할아버지 얘기 하나 해줄까? 네. 할아버지가 한국 간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1950년 가을이었단다.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지. 해변에 발을 디뎠을 때 본 광경을.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폐허였어. 건물은 무너지고 도로는 끊기고 사람들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지. 아이들은 맨발이었어. 한겨울인데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단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너무 많이 부서졌거든. 그런데요? 며칠 지나서 할아버지가 본 게 있어. 폐허 한가운데 천막이 하나 쳐져 있더라고. 천막이요? 가까이 가봤더니 학교였어.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20명쯤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 칠판도 없이 땅바닥에 나무 막대기로 글씨를 쓰면서.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알았단다. 뭘요?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눈빛이 달라. 포기하지 않은 눈빛.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 10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라 지금은 어때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시 일어섰을 거야. 분명히. 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어. 회상 끝. 기억에서 깨어나니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나요? 그 나라가 정말 다시 일어섰나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리건 데이터 센터 운영 책임자. 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큰일 났어요. 뭔데? 어젯밤 전력 과부하로 3층 서버실에 화재가 났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진압됐어? 30분 전에 꺼졌는데. 서버 대부분이 물에 젖었어요. 피해 규모는? 복구에 최소 2주. 손실액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억 달러입니다. 오후 3시. 긴급 경영진 회의. CEO와 임원 6명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 상황 보고하시죠.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젯밤 전력 과부하로 서버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껐지만 서버 대부분이 손상됐습니다. 재무 담당이 끼어들었어요. 2주 복구면 손실이 수억 달러는 넘겠군요. CEO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우리가 외부 전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밀러, 6개월 안에 자체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6개월이요? 가능하게 만드세요. CEO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못하면 책임자 교체도 검토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조달 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밀러, 급히 조사해봤습니다. 들어와요. 뭐 나왔어요? 가스터빈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좋아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조달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미쓰비시. 전부 연락해봤는데요. 그래서? 전부 4년 이상 대기래요. 4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6개월밖에 없는데. 조달 팀장이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국은 어때요? 조달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머스크가 한국 터빈 샀다던데.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조달 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머스크는 왜 한국이 망한다고 하면서 한국 제품을 샀을까? 그 답을 저도 찾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그 나라. 그 나라가 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조달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밀러, 한국 기업 자료입니다. 들어와요. 뭐가 나왔죠?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중공업 회사인데요. 가스터빈 제작 경험 20년 이상입니다. 납기는 22개월 확정입니다. 계약하면 바로 시작한답니다. 22개월. 다른 곳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검증은요? 해외 수출 실적 있어요? 조달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해외 고객이 될 거래요. 첫 고객? 네. 국내에서는 68기 납품했는데 해외는 처음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증 안 된 업체. 위험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조달 팀장이 나가고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기술력 검색.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달성, 한국 조선 수주 1위. 탈환 한국 배터리 점유율 60% K-방산 폴란드 180억 달러 계약. 1950년 폐허였던 그 나라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라니.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조선소 건조 속도 세계가 놀랐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배가 나왔어요. 한국 조선소는 대형 유조선 한 척을 6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유럽은 2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6개월 대 2년. 4배 차이.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빠르지만 하자율은 세계 최저 수준. 이것이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하다. 그게 가능한 거구나. 퇴근 후. 저는 집 서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군복, 훈장, 사진들. 그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53년 4월.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어요. 사랑하는 메리에게. 내일이면 한국을 떠납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라는 폐허였소.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소. 나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소. 이 나라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하지만 3년을 지내며 생각이 바뀌었소. 폐허 위에서 학교를 짓는 사람들을 봤소. 전쟁통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봤소.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 돕는 사람들을 봤소. 그들의 눈빛이 달랐소. 포기하지 않은 눈빛. 메리, 나는 확신하오.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오. 우리가 싸운 게 헛되지 않을 것이오. 언젠가 우리 손자 세대쯤엔 이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오. 당신의 로버트.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그 나라는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확신했던 그 나라. 저도 믿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CEO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 진행하고 싶습니다. CEO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확신하나요? 네. 근거는?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CEO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당신 거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팀이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 회의실. 문이 열리고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기술 담당 차장이고요. 제임스 밀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차장은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쪽은 김 부장님 설계 담당이시고요. 이쪽은 이 과장님 품질 담당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차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공장 사진이 나왔어요. 창원 본사 공장입니다. 부지 면적 50만 평방미터. 직원 3,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68기 납품. 가동률 평균 98%입니다. 해외 수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해외는 아직 없습니다. 밀러님 회사가 첫 고객이 될 겁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게. 박 차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게 약점인 거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박 차장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지 못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론 한계가 있거든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회사 운명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저희는 끝입니다. 박 차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22개월 안에 반드시 납품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기술 설명 좀 들어볼까요? 김 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터빈 설계도가 나왔어요. 핵심은 고온 내열 기술입니다. 저희 터빈은 섭씨 1580도에서 작동합니다. 1580도요? 네. 이 온도에서 효율이 최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온도를 견디는 게 어렵습니다. 김 부장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터빈 날개였어요. 이게 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세라믹 코팅 기술로 열을 견딥니다. 이 코팅 하나 개발하는데 5년 걸렸어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교했어요.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온도에서 연속 가동 테스트를 합니다. 이 과장이 답했습니다.
18,000시간 무정지 가동이 기준입니다. 18,000시간이면 2년 넘게 쉬지 않고 돌린다는 겁니다. 저희 제품은 전부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왜 4년 넘게 걸린다는 겁니까? 박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문량입니다. 큰 회사들은 주문이 밀려 있어서 순서를 기다려야 해요. 두 번째는요. 일하는 방식입니다. 박 차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서양 회사들은 정확히 근무 시간만 일합니다. 5시 되면 다 퇴근해요. 주말도 절대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다릅니다. 박 차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은 필요하면 밤을 새웁니다. 주말에도 나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더 그럴 겁니다. 회사 운명이 걸렸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봤던 그 눈빛.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할아버지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박 차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를 겪으셨죠. 평생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과 이 과장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밀러님, 할아버님 같은 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박 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밀러님, 회사를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22개월, 아니 그보다 빨리 해내겠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이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CEO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낼 겁니다. 3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1950년 발을 디뎠던 그 나라. 박 차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밀러님,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는 내내 설렜어요.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박 차장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랑 너무 달라서요. 1950년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쯤 지나 창원에 도착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저희 공장입니다. 박 차장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공장 정문. 경비가 경례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먼저 조립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 3개는 되어 보이는 공간. 천장은 20m는 넘어 보였어요. 그 안에 거대한 터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가스터빈입니까? 네. 지금 동시에 5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터빈 하나가 5층 건물만 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터빈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120톤입니다. 120톤이요? 네. 부품만 3만 개가 넘어요.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립해야 합니다. 박 차장이 한 작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이 친구 소개합니다. 김철수 씨. 블레이드 조립 담당이에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터빈 날개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김철수가 작은 부품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이게 블레이드입니까? 네. 이게 1580도 열을 견뎌야 해요. 오차는 0.01mm까지만 허용됩니다. 0.01mm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겁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3일 걸려요.
한 터빈에 이런 게 200개 들어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거 하나 값이 얼마나 됩니까? 5천만 원쯤 됩니다. 박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큰일 나요. 박 차장이 김철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철수 씨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 안 했어요. 김철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테스트동. 여기서 실제 온도 테스트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터빈 하나가 설치돼 있었어요. 지금 가동 중입니다. 터빈이 돌고 있었습니다. 윙윙윙윙. 저기 온도계 보세요. 화면에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1580. 저 온도로 얼마나 돌립니까? 18,000시간. 2년 넘게 쉬지 않고 돌려요. 박 차장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창밖으로 화염이 보였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불꽃. 저게 1580도 화염입니다. 저 온도에서 터빈이 작동하는 거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저 불꽃이 우리 데이터 센터를 살릴 거였어요. 밀러님. 박 차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저도 믿겠습니다. 저녁. 박 차장이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처음 먹어보는데 좋네요. 식사 후 박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님, 할아버님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계셨거든요. 부산에서.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박 차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어요. 박 차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군들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박 차장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입니다. 밀러님, 할아버님의 손자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계약 후 6개월째. 박 차장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터빈 기초 공사 현장.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분위기는 달랐어요. 기술팀 회의.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밀러, 정말 22개월 안에 올까요? 올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공장을 봤습니다. 로렌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사항 같은데요. 아직 한 번도 해외 수출 안 한 회사잖아요. 젊은 엔지니어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머스크도 샀잖아요. 머스크는 도박사예요. 로렌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수백억 달러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날 아침, 톰이 급히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밀러, 이거 봐. 톰이 휴대폰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XX 포스팅. ELON 머스크 ELON MUSK 코리언 터바인 리스크 어세스먼트 안고잉. 타임라인 컨선즈 라이징. 리싱킹 백업 아프션즈. 한국 터빈 리스크 평가 진행 중. 일정 우려 증가. 백업 옵션 재검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스크 평가. 타임라인 우려. 한국 터빈이 위험하다는 거 아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시간 후.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 한국 터빈 리스크 경고 XAI. 대체 공급선 검토 한국 첫 수출. 벌써 삐걱. 오후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무 담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밀러,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머스크는 원래 신중한 사람입니다. 백업 플랜 검토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법무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계약에도 취소 조항 있습니까? 있습니다. 납기 지연 시 위약금 받고 취소 가능합니다. 지금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밀러. CEO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확신 있어요? 정말?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 네.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지켜보죠.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까지 진전 없으면 계약 재검토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로렌스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밀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들어와요. 저는 이 프로젝트 반대합니다. 알고 있어요. 머스크도 걱정하는데 왜 우리만 믿는 겁니까? 머스크는 머스크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로렌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하면 밀러 당신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팀 전체가 무너져요.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보이죠? 네. 제 할아버지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로렌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사람들 눈빛이 달랐다고.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박 차장한테서, 김철수한테서. 그 사람들은 해낼 겁니다. 로렌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결과가 필요해요. 9개월째. 박 차장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밀러님, 1호기 조립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터빈이 나왔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 다음 주부터 테스트 들어갑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면 뒤로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일하고 있었어요. 12개월째. 박 차장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1580도 장시간 테스트 중에 박 차장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블레이드 코팅에 미세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상태로는 18,000시간 테스트 통과 못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구나. 해결 방법은요? 블레이드 200개를 전부 다시 코팅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요? 최소 2개월입니다. 2개월. 지금 12개월에서 2개월 더하면 14개월. 아직 22개월 안에 가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희 실수인데.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스트가 문제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러님. 박 차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로렌스였습니다. 밀러. 그가 소리쳤습니다. 방금 기술팀 보고받았어요. 블레이드 균열? 네. 제 작업 들어갑니다. 그것 봐요. 로렌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로렌스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30분 후 CEO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CEO 사무실에는 임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 블레이드 균열이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재무 담당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 취소 문서입니다. 사인하세요. 아직 22개월 남았습니다. 취소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법무 담당이 소리쳤습니다. 기술 결함이 이유가 아닙니까?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정상적이라고요? CEO가 책상을 쳤습니다. 밀러, 정신 차려요. 머스크도 우려하고 기술 결함도 나왔어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실패했다고.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도 같은 말 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해낼 겁니다. CEO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 드리죠. 2주 안에 해결 방안 보고하세요. 아니면 계약 취소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 나라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요. 할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차장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밀러님, 사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열었습니다. 공장 작업장. 밤 2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블레이드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김철수였습니다. 블레이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화이트보드에 적힌 글씨. 밀러님을 위해. 22개월 사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야 했어요. 일주일 후. 박 차장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밀러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코팅 공법 개발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기존보다 더 강합니다. 테스트 결과 완벽해요. 화면에 테스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580도에서 균열 제로. 언제부터 재작업 시작합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돌리고 있어요. 1개월 안에 끝냅니다. 2개월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이 자원했어요. 박 차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대 없이 계속 일하겠다고. 밀러님 믿어주신 만큼 저희도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박 차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님, 재작업 완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8,000시간 테스트 시작합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때 톰이 다시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밀러, 머스크가 또 올렸어. 뭐라고? 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XX 포스팅. ELON 머스크 ELON MUSK 코리언 터바인 블레이드 이슈. 임프레스트 바이 데어 픽스 스피드. 디스 이즈 왓 엔저니링 슈드 비. 한국 블레이드 문제. 해결 속도에 감동했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링이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라고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 찬양? 비판에서 찬양으로 180도 반전 키읔 한국 도대체 뭘 한 거야? 저는 박 차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차장님, 머스크 포스팅 보셨어요? 네. 방금 봤습니다. 박 차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달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밀러, 중국에서 연락 왔어요. 중국? 중국 최대 터빈 제조사입니다. 우리한테 한국 회사 정보를 물어봤어요. 왜요? 그쪽도 한국 터빈을 사고 싶대요. 기술 제휴도 문의하고. 조달 팀장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본 미쓰비시에서도 전화 왔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한국 회사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16개월째. 테스트가 한창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주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12,000시간 돌파. 이상 없음. 20개월째. 18,000시간 완주했습니다. 박 차장 목소리에 환호가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포장해서 선적 준비하겠습니다. 21개월째. 박 차장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부산항. 거대한 컨테이너에 터빈 6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일 출항합니다. 목적지 휴스턴항. 22개월째. 박 차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님. 네. 휴스턴항에 도착했습니다.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22개월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 지키셨네요. 밀러님이 저희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박 차장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희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설치 완료 후 테스트 당일. 데이터 센터 직원들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 옆에 섰어요. 준비됐습니까? 네. 언제든 시작하세요. 저는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윙윙윙윙. 점점 빨라졌어요. 온도계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500도, 800도, 1200도, 1580도 도달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전력 출력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어요. 420메가와트. 성공입니다.
데이터 센터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손을 맞잡고 기뻐했어요. 저는 박 차장과 악수했습니다. 해냈습니다. 네. 약속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렌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신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그 나라는 정말 다시 일어섰어요. 그것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그 나라가 70년 뒤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것이었어요. 묘비 옆에 꽂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터빈 가동 3개월 후.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가동률 99.8%. 고장 제로. 경영진 회의에서 CEO가 말했습니다. 밀러, 놀랍군요. 다른 데이터 센터에도 도입합시다. 한국 회사에 추가 주문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박 차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추가 주문 12기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3개월 후.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한국 터빈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 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회사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달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밀러,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연락 왔어요. 지휘가요? 네. 한국 회사에 기술 제휴를 요청했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지멘스, 미쓰비시도 줄을 섰대요. 조달 팀장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국 터빈 기술 배우기 위해 협력 요청. 독일 지멘스, 22개월 비결 알려달라. 간청 일본 미쓰비시, 한국 공장 벤치마킹 추진. 5년 걸린다던 그들이. 조달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2개월 비결을 알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2년 후.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NYSE에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밀러님, 종 좀 쳐주세요. 제가요? 네. 밀러님이 첫 고객이셨잖아요. 저는 종을 쳤습니다. 땡.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박 차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열어보니 터빈 블레이드 모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빈의 첫 번째 블레이드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2년 전에 꽂았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블레이드 모형을 꺼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만든 겁니다. 1580도를 견디는 터빈 날개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허에서 학교 짓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걸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터빈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했어요. 할아버지 손자를. 70년이 걸렸지만 그 은혜가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여전히 선반에 있었어요. 1950년 인천 해변의 젊은 군인. 할아버지, 이제 압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인구가 아니라 정신으로 증명된다는 걸.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강한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물었죠. 한국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강국은 위기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결국 세계가 무릎 꿇고 배우러 오는 나라라는 걸. 그게 한국이었어요. 블레이드 모형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1580도의 열을 견디는 작은 날개.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70년 만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이 세계를 밝히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출산율 0.72. 숫자는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22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기업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5년 걸린다던 미국 지휘가 비결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독일 지멘스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진짜 강국입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묘소가 아닌 한국의 국립묘지였습니다. 박 대표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밀러님, 이쪽입니다. 우리는 묘지 한쪽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을 지킨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며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미군, 영국군, 터키군. 한국을 위해 싸운 모든 군인들의 이름. 저는 그 이름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찾았습니다. 라버트 밀러, U.S. 머린코.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할아버지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한국 발전기 세계 시장 점유율 40% 돌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기술 도입 러시 22개월의 기적. 전 세계가 배운다. 할아버지가 폐허에서 본 그 아이들이요. 저는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 세계 40%의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박 대표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처럼요. 저는 박 대표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대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밀러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국-아프리카 전력 지원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저희 회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전기가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저희가 작은 발전기를 무료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놀라 글을 봤습니다. 무료로요? 네. 이익을 안 남겨도 됩니다. 박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전에 세계가 우리를 도왔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밀러님. 박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요. 네. 로버트 밀러 프로젝트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할아버님 이름으로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당연하죠. 박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이 심은 씨앗이 자라서 이제 다른 곳에도 씨앗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은혜 갚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오늘 한국 국립묘지에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요. 할아버지가 1950년 폐허에서 본 그 아이들, 기억하시죠? 천막학교에서 땅바닥에 글씨 쓰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 최고의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 전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무료로요. 할아버지처럼요. 프로젝트 이름은 로버트 밀러 프로젝트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꽃이 되었고 그 꽃이 이제 다른 곳에도 씨앗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우시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라는 게. 그리고 한국을 만난 것이. 포기하지 않은 눈빛.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그 눈빛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손자 제임스. 편지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1950년엔 깜깜했던 이 땅.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박 대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오세요, 밀러님. 꼭 올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밀러님. 박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께 전해주세요. 네. 씨앗이 잘 자랐다고.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다른 씨앗들을 키우고 있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철날개 모형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이 날개. 쇳물보다 뜨거운 곳에서도 견디는 이 날개. 이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어떤 어려움에도 견디는 나라.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 저는 철날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출산율 0.72.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 할아버지가 본 그 눈빛. 그 눈빛이 70년 만에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꿀 겁니다. 1950년 할아버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2026년 그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2031년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정신으로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할아버지 세대가 심은 씨앗. 손자 세대가 키운 꽃.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씨앗.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은 포기하지 않은 눈빛의 후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 세상을 바꿉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